많은 이들의 기다림은 물론 호기심 어린 시선과 오고 가는 이의 바쁜 걸음조차 되돌리게 하는 곳이 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들만의 세계. 아자지 이게 버려. 다른 식재를 통해서 그 식감을 완전히 죽여버리면 토마토 샐러드 자체 그 빵을 쓸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실수도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이곳은 그들만의 치열한 전쟁터다. 예시 하지 말고 제대로 봐. Your responsibility have to check every single ingredient. Get yourself to the butterfly lounge, find yourself a big lady, big boy, come on around, and they'll be gonna do, baby. No need to fantasize. Since I was in my braces, water in a hole with the girls around, and curves in all the right places. 한 백화점 지하의 식당가. 그 한켠에 자리한 작은 카페가 에드워드 권의 일터다. 여기에 그 화분 있었던 건 어디 갔니? 여기 화분 있었잖아. 아니 이거 저기 닦고 있구나. 화분 어디 갔니? 죽었니? 참, 너희들은 어떻게 살리는 게 하나 되지? 정말 못 살겠어. 원이랑 너 원래 12 출근 아니야? 예. 일찍 왔다? 예. 저놈 너무 열심히 해. 이뻐 죽겠어. 작은 기물 하나에서부터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까지 꼼꼼히 챙기는 에드워드 권. 이제 나왔어? 그는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이기 전에 18년 경력의 요리사요 주방을 총괄하는 셰프다. 아침에 여기 누구 거야? 야, 막내 불러봐. 제 이름이 뭐라고? 장모 예시. 대단만 예시 외치 하지 말고 똑바로 닦으라고. 지금 오픈한 30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스토브가 지금. 눈으로 입으로 주방을 구석구석을 더듬으며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내는 그. 저 위에는 다 닫지? 팬하고 안쪽은 싹 매일 저녁부터 닦고 있지 지금? 예. 자, 윤서봐. 예 셰프. 네 얼굴이 비쳐. 제가 있습니다. 못생겼으면 비칠 때가 있겠습니다. 너 못생겼냐? 어? 다 거슬리지 항상. 모든 게 다 거슬려. 근데 다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잔소리 쓴소리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에드워드 권이 직접 주방 시찰에 나선다. 스토브 빨리 닦게. 정리하고 정리하고. 고객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주방의 청결과 위생 관리는 엄격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자 에드워드 권이 제자리를 찾는다. 셰프의 자리다. 다소 이르다 싶은 점심시간이건만 이미 카페 안은 인산인해. 순서를 기다리는 고객들도 꼬리에 꼬리를 문다. 셰프의 지시가 떨어지자 능수능란하게 손을 놀리며 분주히 움직이는 요리사들. 지금 니네 막 이렇게 꽂잖아. 보기 싫다고 하나는 이렇게 꽂고 딱 언밸런스하게. 에드워드 권 역시 베테랑 요리사로 음식을 그리고 주방을 조화롭게 요리한다. 이렇게 나머지 뿌리고 끝내자. 자주 있지는 못해.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있으면 또 손님이 없으면 에드워드 군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요리사란 직업이 또 게스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인간 권영민이 아닌 요리사 에드워드 권이 되기까지 그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실력을 쌓았고 세계 최고라 하는 두바이 특급 호텔에서 한국인 최초로 수석 주방장을 역임하며 진정한 셰프의 자격을 얻었다. 끝없는 도전 뒤에 얻은 실력과 명성.
한국으로 돌아온 그를 향한 세인들의 관심과 기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처음에 오픈할 때 신문에도 되게 크게 나왔었거든요. 두바이의 최고 주방장이셨다 그랬나? 그래서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러 왔어요. 카리스마 있고 멋있으세요. 자소전에서 맨 처음 봤을 때 뭐 요리를 일반 사람들한테 고급 요리를 이렇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함께 공유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정말 실현이 되니까 화려했던 10여 년의 해외 생활을 과감히 뒤로하고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2달에 한 번씩 메뉴를 바꾸며 새로운 맛, 색다른 요리를 세상에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에피타이저에서 디저트까지 그가 직접 개발한 요리는 스스로의 약속과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 값진 결실에는 후배들의 공이 크다. 옥민 씨는 에드워드 권의 큰 뜻을 함께하기 위해 두바이에서 온 요리사. 고급 요리로만 여겨왔던 양식 분야를 보다 대중화하겠다는 셰프의 포부에 두 팔을 걷어붙여준 고마운 친구다. 동현아, 5분 전화했어? 오늘 통화했어? 뭐래? 후배들의 좌장격인 동현 씨 역시 에드워드 권과 함께 두바이를 갔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며 셰프의 도전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그 시작은 녹록치 않았다. 처음에는 굉장히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셰프님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한 일주일 밤을 샜어요. 첫 번째 메뉴 만들었어요. 밤을 새서 일부러 붙잡지도 않았는데 자기네가 이제 장사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랬었는데 세 번째 메뉴 했을 때는 하루 이틀 밤새고 바로 해내는 거예요. 그 어떤 요리책에도 없는 새로운 맛을 표현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 몇 번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이들은 해냈고 판단은 요리를 맛보는 사람들에게 맡겨졌다. 사이드 숲, 사이드 퍼스트 코스, 세컨 원 풀상 원 코든블루 되는 대로 나와. 새로운 시도이기에 아니 그 어떤 음식을 만들더라도 요리사에게 실수는 용납될 수 없다. 셰프 에드워드 권에겐 더욱 그렇다. 너를 제대로 못할 거면 내부터 나오지 마.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튀겼어? 어? 누가 튀겼어? 슬라이스 쳐서 얼음을 소킹해서 걸러서 드라이 시켜서 제대로 튀겨. 너는 그 옆에서 고참이라고 있으면서 뭐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김동현, this kitchen is totally disaster. I tell you, 이윤석. 예, 셰프. 그냥 가서 yes chef 하지 말고 제대로 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your responsibility to have to every single ingredient. 예, 셰프. 감사합니다. 서빙되어 갈 순서며 담긴 모양새도 완벽해야 한다고 강조 또 강조를 했건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윤수, 줘서 여기도 먹을 것 같은 거 있잖아. 아예 주지 말고 버려. 알았어? 내가 번 얘기했어. 네 얼굴이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을 딱 담고 이렇게 딱 줄 때 이게 모양새라든가 이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아예 손을 맞아서 그런 거야. 마음에 안 들을 때는 다시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음식 맛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 다시 만들어.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만약에 베이스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럼 아예 그날 팔지 마라. 그렇게. 남들보다 이른 아침을 시작하는 에드워드 권. 높은 빌딩들 사이로 길게 뻗은 도로를 내달리다 보면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사실 세계적인 트렌드는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에 비해서 한 11년 전 제가 외국으로 나간 그 시점과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음식만큼은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여느 요리사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재래시장을 드나드는 그의 습관 아닌 습관이 그것이다.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싱싱한 요리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에드워드 권. 조금 이제 새로운 것들 나오면 사실 이제 가끔씩 이제 저희가 아무리 요리를 해도 이 납품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그걸 업데이트 해줄 만큼의 그런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고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와서 보고 새로운 게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죠. 그게 있어요 라고. 요리의 활용에 봄직하다 싶은 것은 반드시 시가를 확인하고 불문은 얼마씩이에요 키로? 18,000원. 옆 가게 2만원, 여기 18,000원. 흥정 가능한 가격이나 재료의 상태 등을 꼼꼼히 메모를 해둔다. 그래도 이제는 좋아진 게 카메라 찍어서 실시간으로 메일도 보내고 그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모르겠어. 일일이 그거 물어서 다 적어서 가서 다 그러셨겠지. 상인들과 안면을 익히는 것 또한 잊지 않는 에드워드 권. 조만간 선보일 신메뉴는 아마도 문어 요리가 될 것 같다.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가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춘 곳은 이동식 커피 가게 앞이다. 얼마죠? 600. 네? 600원 한 잔에. 아이고 싸. 뭐 찍으신 거냐고. 뭐 찍냐고요? 네. 우리나라에 가장 맛있는 커피가 어디 있을까? 가락동에 있다. 그래서 오고. 재치 있는 농담에 너털 웃음까지. 일상에서의 그는 까다로운 셰프가 아닌 그저 평범한 남자일 뿐이다. 네, 많이 파세요. 저는 길거리에서 떡볶이도 잘 먹고요. 오뎅도 잘 먹고. 얼마 전에 그 강남 대로에 있는 떡볶이에서 떡볶이를 먹는데 주인 아주머니하고 옆에 학생들이 알아보더라고. 그러더니 막 딱 한단 말이에요. 셰프님도 떡볶이 드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하다. 항상 행복할 것 같아요. 항상 배가 고파서. 사장님 며느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다시금 싱싱한 재료를 찾아 나선 에드워드 권. 요리를 향한 그리고 새로운 맛을 향한 그의 허기짐은 채워지지 않을 듯하다. 백화점 지하의 여느 식당 매장보다 에드워드 권 그의 주방은 이른 아침을 연다. 끓이고 볶기를 반복하며 당일 요리에 사용될 수십 가지의 밑재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료 준비에 주방을 총괄하는 부조리장 윤섭 씨도 예외일 순 없다. 토마토 소스 베이스로 덜 양파예요. 에디 셰프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소스 본연의 맛, 그러니까 최대한 쓸 수 있는 한 최고의 좋은 재료를 써서 그냥 잡다한 거 넣지 않고 그 재료 맛을 살려서 만든다는 거,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음식의 향미와 질감을 돋아줄 소스는 양파를 충분히 볶아 단맛을 내고 싱싱한 토마토를 넣어 충분히 끓여내야 한다. 메인 요리에 쓰일 육류도 조각 하나하나를 직접 다져 밑간을 한다. 모든 재료의 준비는 요리사의 손끝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셰프의 철칙이다. 밑재료라는 것이 일일이 손이 가는 작업이다 보니 매일 아침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른다는 이들.
부재료로 쓰일 채소를 점검하던 동현 씨도 후배들의 일손을 거둔다. 야채다 보니까 숨이 죽으면 이게 또 다시 또 살려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찬물에 빨리 해서 빨리 씻어내는 게 또 신선도 유지에 또 오래 가거든요. 얼음물에 담겨진 채소는 깨끗이 씻어내 냉장 보관 처리를 한다. 채소가 수분을 흡수하기 전에 해야 하기에 손이 빨라야 한다. 본문서 씻는 거니? 예. 어? 예. 냄새는 그냥 헹구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저 먼지 묻은 거 털어내고 빼고 오겠습니다. 나 같으면 촬영 걸러 갔다. 후배의 더딘 손놀림이 영 마뜩찮은 동현 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매섭다. 섭이 전화번호 뭐야? 굉장히 영업니다 여기. 실수 같은 거 하면 혼도 많이 나고 일적으로 힘든 것도 있는데 굉장히 엄하십니다. 개선될 때까지 계속 제가 애들한테 푸시를 해주고 안 그러면 또 셰프님이 직접 하게 되면 좀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애들도 이제 막 일하는데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셰프님 앞에서는 좀 제가 차라리 하는 게 낫죠. 굳이 동현 씨나 셰프 에드워드 권이 아니더라도 주방은 늘 시간에 쫓기는 긴장된 공간이다. 되고 나서 포기한 게 있어요? 예쁜 거?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머리하는 거? 불이 있고 칼이 있기에 요리사는 성별을 떠나 나이를 떠나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혹시 누구 만나면 이렇게 손 내미는 거 되게 좀 꺼려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손에 다 상처. 이런데 막 다 상처. 근데 불이랑 칼이랑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미용적인 건 포기하게 되는 거? 여자로서? 네. 부모님도 별로 부모님한테도 안 보여드려요. 네. 어제 늦은 귀가로 그만 지각을 한 윤수 씨. 윤수 씨는 갓 막내를 벗어난 신참내기 요리사다. 다른 셰프들은 이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못 갈아입나 봐요. 네, 저 여기 위에서 옷 갈아입는 사람들 이제 시니어 분들만 옷 갈아입고요. 저희는 지하 4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주방 같은 데는 약간 직급에 관한 그런 게 되게 엄격하게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잘 지켜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 권의 주방은 찬 음식, 다음으로 불을 쓰는 요리, 마지막으로 그릴이나 오븐을 쓰는 담당으로 나뉜다. 폭 1m의 좁은 공간, 하지만 문제될 건 없다. 팀워크만큼은 국가대표급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섹션이 있거든요. 샌드위치 섹션하고 메인 섹션하고 샐러드 섹션이 있는데 저는 그쪽 모든 섹션을 다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통과를 해주고 있어요. 올해로 경력 8년 차인 옥민 씨는 수석 요리사로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 육상 우선 저희가 수비드 쿠킹을 해서요. 사과를 구운 다음에 오븐에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부조리장이자 호주에서 경력을 쌓은 실력파 윤섭 씨. 혜린 씨, 민진 씨와 함께 코스 요리의 핵심인 메인을 맡고 있다. 네, 지금 주로 샌드위치를 주로 맡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에서 나가는 그 치킨 요리랑 포르동보라고요. 그 포크를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입혀서 마른 그런 요리가 있어요. 그걸 여기서 튀겨서 언더파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담당인 서열 4위 상호 씨. 윤수 씨는 상호 씨의 완벽한 샌드위치 요리를 돕는다. 콜드 섹션을 맡고 있고요. 저는 제일 막내 중에 막내 생활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샐러드 등의 찬 음식은 그다지 많은 기술을 요하지 않기에 새내기 요리사 원일 씨와 창묵 씨가 맡고 있다. 제가 서비스 들어가서 같이 요리를 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애들한테 기회가 안 되니까. 조리장 동현 씨는 말 그대로 넘버 2.
셰프를 대신해 카페의 안팎일을 총괄하고 있다. 39. 만. 아, 생일 안 지났어. 주방에 소박한 생일 파티가 열렸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주방 가족의 영원한 셰프 에드워드 권의 생일. 모두가 진심을 다한다. 축하드립니다. 땡큐. 야, 생신 아니라니까, 진짜 지금. 나 만으로 39이라니까, 아직까지. 30살이. 중심이죠, 구심점.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셰프님을 보면서 저희가 아, 저분처럼 우리도 정말 음식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먹는 음식처럼 고객들에게 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까지 다 담고 싶고 딱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 되게 남자다우시고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고 이제 요리에 있어서는 절대 이렇게 뭐 비겁하거나 그런 행동을 절대 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게 되게 멋있는 손님이 가장 첫 번째고. 동현 씨와 함께 서점을 찾은 에드워드 권. 서점에 오면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 또 그나마 다행인 게 일일이 돈 안 주고 다 안 주고 사도 되잖아. 들어와서 앉았을 땐 다 내 거니까. 그에겐 이곳만큼 평온함을 주는 곳이 없다. 나는 서점에 올 때마다 이 서점에 오면 이 책이 항상 눈에 띄는데 굉장히 야한 요리책. 무엇이든 그만의 색깔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에드워드 권. 이런 것도 사실은 카페 컨셉에 굉장히 괜찮은 음식들이에요. 전문가로 웬만한 요리 서적은 꿰고 있지만 그에게 서점은 늘 새롭고 신나는 공간이다. 또 제가 이상하게 딴 욕심은 없는데 책 욕심이 많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요리책 욕심이 많은 건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어떤 직업 프로페셔널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집사님 봤을 때는 요리책이 결코 싸지가 않거든요. 동현 씨도 누구 못지않은 학구파다. 하지만 셰프와 인연을 맺은 후 분명한 목표가 생겼고 그의 열정이 향하는 곳은 바로 에드워드 권이다. 에드워드 권이라는 큰 산을 넘으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더 오래 살아야죠. 그런 거보다는요, 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좀 더 오랜 시간 있으면서 좀 속속 빼먹고 싶은 거죠. 머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그냥 현장에서 그런 걸 더 중요시 생각을 해요. 저는 기록을 남겨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책을 읽어서 요리를 해봐서 몸에 익으면 정말 내게 되거든요. 진심을 다해 진정한 셰프가 되고픈 동현. 그 기특한 마음을 아는 에드워드 권은 선배로 조력자를 자처한다. 당신은 굿 쿡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굿 셰프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요리책을 보고 요리의 테크닉만을 보고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굿 쿡에 불과하지만 굿 셰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것 여기처럼 이런 서점에 자주 들려서 디자인 책도 잘 봐야 되고 인테리어 책들도 많이 봐야 되고 뭐 하다못해 아키텍트 다시 여기서 건축에 관련된 책도 봐야 되고 뭐 꽃꽂이 책 뭐 사실 봐야 될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리사란 주방에서 칼을 잡는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셰프는 더더욱 음식을 사람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익혀야 할 지식, 갖춰야 할 덕목은 그만큼 깊고 또 넓다. 전문적으로 서적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서적을 같이 볼 수 있어야만 네 스스로도 아니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 전체적인 아우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셰프로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에드워드 권은 말한다. 다양한 지식을 겸비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셰프로의 한 길, 그 첫걸음은 이미 디딘 셈이라고. 그날 오후 주방은 여전히 음식을 만들어내는 손길로 분주하다.
에드워드 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롯이 요리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음식이 손님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장난했는가? 주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앞으로 앞에 프라닭 바꿀 때 내가 프라닭 절대 바꾸지 말았어? 여느 때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럽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총괄조리장 동현 씨. 급하게 재료 손질을 지시한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엄청난 신경을 써서 음식을 해줄 거야. 근데 그냥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직업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만들어서 손님 드린다. 그럴 거면 요리 안 하는 게 낫지. 동현 씨가 젠걸음으로 구해온 것은 해산물 요리에 들어갈 갑오징어다. 바삐 칼을 놀리는 동현 씨. 고객이 질기다고 컴플레인이 났는데요. 바로 지금 장을 볼 수는 없고 지금 가까운 데서 빨리 해서 새로운 걸 사와서 안 질기게 고객한테 제공하려고요. 임의로 납품 거래처를 바꿨던 것이 주방에 큰 폭풍을 불러왔다. 사실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어야 돼. 긴장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실수도 계속 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서 오히려 음식도 조금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고. 외근에서 막 돌아온 동현 씨를 졸졸 따라다니는 수셰프 윤섭 씨. 한 명은?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아직 안 왔다고? 네. 자리를 비운 사이 뭔가 문제라도 생긴 모양이다. 예, 지금 업장으로 지금 왔거든요. 예, 오셨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오늘 면접을 보기로 한 지원자가 가타부타 말도 없이 가버린 것.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이 이유란다. 다음 어떤 기회가 저희가 레스토랑을 오픈을 확장을 해서 다른 사업이 있더라도 다시 저희랑 조인하시기는 힘드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우가 아니죠, 이런 거는. 이게 무슨 요리사야? 면대면으로 말을 하든가. 동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생활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겠지만 정말 어이가 없지. 나 이런 경우 처음인데? 한 사람 아예 전화를 안 받는데. 천여 명의 지원자 중 옥석을 가리는 일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건만 요리사의 자세까지 가늠하기엔 역부족이었나 보다. 어느 요리사가 상황을 탓할 것이며 기물을 탓할 것이고 조건을 탓하겠어요. 그 악조건에서도 저희가 알아요. 악조건이라는 거. 그 악조건에서도 맛있고 훌륭한 요리가 나오면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는 건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본인 생각만 하고 싫으니까 그냥 가버렸다는 거는 이건 정말 프로답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리사가 결코 만만한 직업은 아니다. 에드워드 권의 주방은 더욱 그렇다. 같이 줘야지. 그러면 40만 원. 자, 들었으면 빨리 빼. 작은 실수에도 쏟아지는 혹독한 질타를 견뎌내야 하고 내 눈에는 어니언 칩이 안 보이는데? 전달 못 받았어? 더 많이 넣으라고 어니언 칩을.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손님에 신들린 듯 요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혼나는 게 무섭다면은 이 일을 아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혼나는 것도 다 저희가 일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긴장감과 자신감이 어느 정도 딱 맞아떨어질 때는 정말 환상적인 요리가 나오거든요. 친구들한테 국 돋아줄 땐 국 돋아주고 정말 푸시할 때는 정말로
욕까지 써가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선 체력 또한 뒷받침돼야 할 터. 하지만 끼니를 거르고 잠을 설치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하지만 이들의 주방은, 에드워드 권의 주방은 긴장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 또다시 실수가 지적됐다. 내가 임차기한테 설거지 시킬까? 현진아, 제발 좀 나오지 말자. 받는 사람은 이게 다거든. 그러니까 한 개라도 확실하게 하자. 네, 셰프. 우리가 보내는 거 10개 중에 한 개라도 받는 사람은 이게 단 한 개다. 네, 셰프. 알았지? 윤섭 씨 잠시 자리를 비우는가 싶더니 재료실 한켠에서 불편한 식사 중이다. 셰프분들은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군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잠잔다고 욕심에 밥을 못 먹고. 햄버거 하나 마음 편히 먹을 수 없지만 그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요리가 좋아 이 길을 택했고 지금도 요리사인 자신이 좋다. 식사 다 하셨어요? 아니요, 맞아 해야죠. 왜 그래도 추억에 오셨어요? 준비 좀 하면서 서서 먹으려고. 뭐 준비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입씩 비워 먹는다. 모처럼 휴가를 얻은 수석 요리사 옥민 씨가 외출길에 나선다. 차창밖 풍경에 옥민 씨의 레시피 노트가 펼쳐졌다. 봄비를 주제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도심의 한 재래시장. 국수를 맛있겠다. 상점마다 가득한 때이른 봄 기운에 채소들을 살피는 그의 눈길과 발길이 바빠진다. 여기 예쁜 거 있잖아. 옥민 씨의 바쁜 걸음에 제동이 걸렸다. 튀겨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드시기도 하고 카레라이스에 감자 대용으로도 많이 써요. 그럼 되게 담백해요, 맛이. 귀동량으로 얻은 다양한 정보들. 휴일까지 반납하며 재래시장을 찾은 그에게 큰 수확이다. 책에서 보지 못했던 거를 시장 오면 더 깊은 지식을 바로 현장 실습인 거예요. 현장 실습. 갖가지 채소들은 최고의 훈련 도구.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기억하기 위한 훈련이고 경험이다. 보는 것과 먹어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끝과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이든지 그냥 손으로 주워 먹는 게 습관화됐어요. 특히 시장에 오면. 오늘의 현장 실습은 그만의 요리책에 고스란히 담길 것이다. 사진 기자의 주문에 따라 이리저리 자세를 잡아보는 에드워드 권. 2006년 두바이 특급 호텔 수석 주방장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타 셰프가 됐다. 화려한 경력에 재치 있는 입담은 에드워드 권이라는 이름 앞에 스타라는 수식어를 붙게 했다. 갑작스런 동현 씨의 긴급 호출. 조리기구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다. 우선은 이거 다시 전화해갖고 아니 모든 장사가 그러면 이거 얼마야? 100원. 야 100원 이러고 하는 장사가 어딨어. 100원 하면 80원 물어 80원 하면 어느 정도 딜을 할 거 아니야.
You know what I'm saying? 알겠습니다. 저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다시 기자와 마주한 에드워드 권. 요리에 관해서라면 며칠 밤도 끄덕없다는 열정적 셰프다. 굿셀링 아이템이었으면 안 빼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냥 통째로 다 빼버려. 저희가 한 달에 한 메뉴판이 한 100장씩 없어져요. 훔쳐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형 가져가실 거면 사인이라도 좀 받아가서 가시지. 그냥 가져가시는 거. 요리사로 맛을 즐기듯 세인들의 관심과 이목도 기꺼이 즐길 줄 아는 그는 프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자신 스스로라는 거예요. 제 자신 스스로가 그냥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드워드, 너 이제 유명해지고 있고 너 스스로가 이제 연예인화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제 자신 스스로가 자꾸 이제 저를 포장하려고 할 거라는 것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제 스스로의 부분이에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말 오후. 에드워드 권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사이드 숲 주면서 이거 다시 만들어. I need one side soup, one side salad, one deli soup.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실수도 잦아질 수 있을 터. 아니나 다를까. 봐봐, 사이드 봐봐. 샤카밖에 타갖고. 왜 나한테 죄송해? 손님한테 죄송해. 사소한 실수에도 맛의 차이가 하늘과 땅. 셰프의 쓴소리는 점점 그 수위를 더한다. 셰프 몇번 전에 불렀는데 빠빠가 안 줘. 김동현. 프라이팬 올려. 여기다 올려. 뭐 들어갔어? 뭐 들어가 있어 맨 먼저? 버려. 이번엔 실수 차원이 아니다. 밀려드는 주문량을 소화해내기 위해 조리 시간이 긴 해산물 요리에 편법을 쓴 것. 오조 파스타 넣고.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픈 마음을 셰프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리법만큼은 정직해야 한다. 이걸 먼저 넣고 나중에 새우랑 오징어. 잘 들어. 토마토 한번 딱 데운 다음에 오조 넣고, 그렇지? 오조 넣고 그다음에 클램 머슬 들어가고 히팅해서 어느 정도 끓으면 오조가 토마토를 먹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때 새우 넣고 꼴뚜기하고 뭐 쭈꾸미 넣잖아. 넣고 한번 싹 돌려서 하프 정도 익으면 오징어 넣고 마무리하면 오징어 맨 마지막에 이게 익는 오징어 어느 정도 싹 익고 끝난다고. 그때 테파나도 넣고 파슬리참 넣고 솔트 페퍼 피니쉬. 자. 엄격한 기준에 맞춰 정성을 다해 조리하는 것이 요리의 첫걸음이고 조리사의 기준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하지만 셰프의 호된 다그침은 멈추지 않는다. 요리 앞에선 겸손하며 손님 앞에선 당당할 수 있는 요리사가 되길 바라는 선배의 마음에서다. 입에 넣어드리는 것까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맛있죠? 아까 셰프님이 샐러드 직접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셰프님이 약간 엄하신 것 같아요. 되게 조리하시는 분들 되게 불쌍해요. 조금 살살 해주시길 바래요. 제가 다 들리거든요. 그냥 손님 입장에서는 되게 신뢰가 가죠. 여기 되게 책임감 있어 보이고 또 본인의 요리에 되게 자부심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도 먹을 때 되게 믿음이 가고. 늦은 밤 요리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셰프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제가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방에 있는 식재료를 베이스로 해서 메뉴를 만들어. 알았어?
그냥 다른 식당 가서 파는 거 그거 할 거면 아예 하지 마. 그냥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 뉴메뉴 들어갈 때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그 메뉴판 밑에 네 이름 넣어줄게. 수세배 됐다. 아니면 지금 파격적인 조건 때문일까? 평소와는 사뭇 다른 긴장감이 감돈다. 알았죠? 네. 수요일 날이다. 화요일까지 정리해갖고 나한테 넘겨. 잠시 후 느닷없는 셰프의 제안에 동현 씨의 머리가 복잡하다. 오픈 샌드위치 본 적 있어? 그 샌드위치가 아닌가? 평소 레시피 노트를 끼고 다니는 옥민 씨는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항상 웃으면서도 같이 얘기를 하지만 가끔은 뭐랄까 보이지 않는 그 서류의 연경이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신경이 쓰인다기보다는 우선 우리 데니스 셰프님이 동현이 형이 어떻게 음식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어느새 재료 준비에 들어간 동현 씨. 퍼펙트하잖아. 탔잖아요. 이게 뭐가 타? 탔네. 어휴! 퍼펙트하다, 퍼펙트. 한 거 같은데. 아유, 먹으면 되죠, 하나. 2개만 쓰면 돼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저렇게 빵 구우면은 죽도록 혼나요. 근데 오늘 셰프님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모든 걸 다 봐주고 계세요. 요리사의 한 사람으로 작업에 임하는 동현 씨. 총괄 조리장의 재료나 조리법은 어깨 너머 후배들에게 또 다른 배움이다. 볶고 있을까, 따로? 우선 오븐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이게 무랑 텍스처랑 맛이 비슷하죠. 이건 달게. 오! 동현 씨의 작업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는 또 한 사람은 바로 옥민 씨다. 난 지금 시작했는데? 한 30분 이후에 할 거야. 후배지만 옥민 씨는 지독하리만큼 열정적이고 또 성실하다. 무서운 놈이라고. 알면 더 긴장할까봐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내 거에 충실하면 뭐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너 남의 레시피를 왜 봐? 어? 아니요. 그냥 보는 거 모르니까. 달콤한 경쟁, 그 즐거운 작업에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른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임에도 에드워드 권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간 자신이 세상에 내놓은 요리의 조리법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아유, 그걸 왜 공개를 하냐. 그거 나름대로의 에드워드만의 노하우일 텐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리는 에드워드가 생각했을 때 창작이냐 변형이냐. 저는 사실 후자 쪽입니다. 변형이다. 왜? 기존에 있는 요리를 가지고 항상 다른 아이디어와 다른 측면 접근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전혀 없는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작업을 위해 에드워드 권은 수천 권의 요리 서적을 읽었고 세계를 돌며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부족하다 말한다. 제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리는 박사가 있을 수 없다. 연구가만이 존재할 뿐이다. 뭐 100% 지당한 얘기죠. 그만큼 요리엔 끝이 없다는 의미. 그가 색다른 맛을 향한 탐구를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에드워드 권. 자, 들어오시죠. 그가 홀 서비스 팀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찾았다. 주방 이쪽으로 가 있는. 자신의 이름을 건 두 번째 카페. 실내 구조는 그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직원들이 얼만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얘기하면 쉽게 손님에게 바로 응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스턴스 자체를 굉장히 치밀하게 짜놔야 된다는 거죠. 그의 치밀한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 이제 이곳은 그의 도전의 발판이 될 것이다. 에드워드고는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당당했으면 학교를 만들 것이고 그 학교를 반드시 국가로 환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금 벌써부터 한다면, 당당하지 않다면, 제 스스로가 자신이 없다면 지금 이 얘기를 안 하겠죠.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근데 긴장되네요. 들어와서 이런 긴장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유, 편해요. 뭐 부담이 안 가네, 이상하게. 효율성, 식재 활용도, 그다음에 테크닉, 그다음에 맛, 그다음에 스피드, 전부 다 고려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마치 큰 요리 대회에 출전이나 하는 듯 비장함을 보이는 요리사들. 자, 시작해. 예, 자신의 이름을 건 신메뉴 개발. 오늘 이 자리에 총 9명의 요리사가 도전장을 냈다. 자, 메인 준비. 심사 순서는 4가지 코스로 진행되며 요리별로 주어진 시간은 단 7분이다. 이틀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틈틈이 준비했던 솜씨를 발휘하는 이들. 누가 내 치즈 찝어갔어? 후배들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윤섭 씨 특유의 장난기가 발동됐다. 원일 씨, 예 셰프. 저도 파마산 치즈 좀 주세요. 당신이 진정한 승자예요. 간 확실하게 하세요. 뭐 넣어놨을지 몰라요. 주방 분위기에 점수가 있다면 최고의 승자는 단연 윤섭 씨다. 드디어 완성된 요리가 개성 만점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둘 제자리를 찾는다. 이제 남은 건 셰프의 평가. 먼저 조리법은 기본을 철저히 따랐는지, 입안에서 느껴지는 식감은 어떤지, 그리고 시각을 자극하는 담음새며 부재료와의 조화까지 꼼꼼히 체크된다. 마음에 드는 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괜찮은 것 같아요. 까다로운 셰프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단 6개. 샐러드 골라왔어. 스프랑 샌드위치 올라갔는데 던지시려고 얹혀 놓으신 건지 아니면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가 있습니다. 던지시면 받아야죠. 재빠르게. 요 위에 올려놓은 6개가 나름 괜찮았어. 여기에서 바로 팔 수 있는 거 조금만 건들면. 수프는 내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좋죠. 감사합니다. 요게 볶음밥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볶음밥 샐러드 수프라고 쓸까 좀 생각 드는데 튀겨갖고 입구까지 갖고 오라는 거 제 죽으란 얘기지. 그렇지? 이번 메뉴 컨셉을 반항이라고 짰다.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기본에 있음을 에드워드 권은 알려주고 싶었다. 기대기술 식재료 하나가 어떻게 접근에 따라서 음식이 100점짜리가 될 수 있고 빵점짜리가 될 수 있고 막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지. 새로운 요리를 향한 도전. 결과는 중요치 않다. 그 즐거움만 기억된다면. 사실 메뉴는 벌써 나왔어. 안 그러겠는데
샐러드 하나 빼고 넣고 묵미 넣어주고 이 정도. 시도는 되게 좋았지. 고생도 많았고. 도심의 평범한 하루가 밝았다. 하지만 에드워드 권에게 오늘은 분명 어제와 다르다. 이 일을 즐기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고추 세워준 후배들을 위해 그는 지금 엄격한 셰프가 아닌 즐기는 요리사로 하루를 준비하고 있다. 굿모닝. 굿모닝. 야, 상아. 해봐. 오늘도 한번 잘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